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벤트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공지사항 한번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있으면 방송 1주년이 됩니다. 부족한 방송 많이 좀 봐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다행스럽게도 방송을 1년이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갖고 감사드리는 마음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기 위에 원래는 제가 이제 한 달 30일치를 1000개 아프리카 별풍선으로 1000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힌 것처럼 오늘 이제 날짜가 6월 7일이거든요 개막이 이제 6월 14일날 하니까 13일날 아마 자정까지 받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프리카 생방송으로는 679개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7월 15일까지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한 40일 정도 되는 거죠. 원래는 30일에 10만원인데 40일 정도에 거의 한 7만원 돈이면 엄청난 할인처럼 보여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유튜브가 감사하게도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이 3000명이 다 돼가거든요. 제가 이제 매번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쌓일 때마다 그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별풍선 1개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그날 이제 표를 보내드렸었어요. 이것도 3000 달성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이날 하겠다 이렇게 또 따로 공지를 남겨드릴 거고,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벤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경기 리즈 올슨이랑 프레디 페랄타가 붙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직 프레디 페랄타일지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디트로이트는 리즈 올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요즘에 리즈 올슨도 직전 경기 5.1이닝 5실점 잘 나가다가 한번 제대로 얻어 터졌습니다. 프레디 페랄타 얘도 직전 경기 때 5이닝 3실점, 얼마 전에 5이닝 5실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요즘 둘 다 기대치입에서는 조금 못하고 있는 양상이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양팀의 요즘 최근 빠따입니다. 디트로이트 최근 3경기 동안 4안타, 6안타, 2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고, 그전에 한번 14안타를 친 적이 있는데 그전에도 막 7안타, 7안타 이렇게 치면서 디트로이트 빠따 좀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요즘에 폼은 조금 안 좋을지언정 그래도 양팀에서도 꽤나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선발 투수들이거든요. 미러키도 최근 5경기 동안 7안타, 9안타, 5안타, 7안타, 3안타 이렇게 치면서 필라델피아한테 수입을 당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양팀 다 빠따의 폼이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꽤나 그냥 좀 치는 애들이라는 점들 그냥 별 길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미러키 쪽이 최근 빠따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가볍게 언더 정도 생각해 볼게요. 근데 또 모르죠. 얘네 둘 다 요즘에 조금 폼이 흔들리는 만큼 갑작스럽게 어느 한쪽이 크게 무게추가 기운다면은 오바가 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언더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네요.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미치 켈러랑 조 라이언이 붙습니다. 사실 얘네 둘 다 요즘에 폼은 괜찮아요. 특히 이 미치 켈러의 폼이 최근 5경기 동안 1.34, 특히 피홈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194이닝 동안 25피홈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확연하게 피홈런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요즘 들어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미치 켈러가 이런 거고, 미네소타 조 라이언은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말아먹었죠. 직전 경기 5이닝 5실점. 그때 이제 제가 조 라이언이 얘는 피홈런이 리스크다, 그래도 올 시즌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랬었는데, 그때도 마침 휴스턴이 홈에서 원정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운 홈런을 기록하는 팀이어갖고 라이언의 홈런을 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경기에서 4피 홈런을 맞았습니다. 올 시즌 11피 홈런인데 그 경기에서만 4피 홈런을 맞았어요. 제가 말했던 이런 피 홈런에 대한 약점이 제대로 드러난 경기였는데, 내일은 근데 뭐 피츠버그가 올 시즌에 홈런이 많은 팀도 아니고 딱히 홈이나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 이런 것들도 큰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조 라이언이 홈런 걱정은 좀 덜겠다, 그 전에 휴스턴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그 전에 워낙에 라이언이 볼넷도 적고 맞는 피안타도 적고 삼진도 잘 잡고 그냥 우수한 투수였었거든요. 시즌 방어율 뭐 3.38, 오히려 켈러보다도 좋은 모습이고, 저는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뭐 피츠버그 빠따가 평소보다도 많이 식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츠버그 사실 최근 5경기 동안 막 2할 8푼 치고 꽤나 잘 쳤었어요. 11안타, 11안타, 4안타, 9안타, 14안타 막 이렇게 치면서 꽤나 잘 쳤었는데, 이런 빠따가 조금 너프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걱정되는 거는 그냥 딱 하나, 이거 피츠버그가 최근 10경기 동안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8번이나 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저는 선발 투수들을 조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크리스 세일 등판입니다. 자, 크리스 세일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엄청 시달렸습니다. 오클랜드한테 4이닝 동안 2피 홈런 9피 안타 8자책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거의 올 시즌에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에 도전할 만큼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세일이었잖아요. 라인스 와리가 조금 실점이 많아지면서 세일이 추격하는 모양새였는데 세일이 한번 크게 얻어맞으면서 방어율이 3.41까지 엄청 올랐습니다. 오히려 내일 상대하는 제이크 어빈보다도 크리스 세일의 방어율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제이크 어빈 올 시즌 3.39, 최근 5경기 동안 2.97로 삼진도 많이 잡고 꽤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크게 털릴 때도 뭐 4.2이닝 6실점 이렇게 해줄 때도 종종 있는데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좀 심각한 상황이죠. 워싱턴 역시 최근 7경기 동안 1승 6패 중인데 그 와중에 막 진 경기에서는 4안타 6안타 11안타 치고도 지고 6안타 7안타 6안타 양팀 다 빠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일은 세일이 정상적인 몸 상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크리스 세일 변호를 하자면 이런 것들을 할 만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마나가가 개쳐 맞았을 때 그때도 한번 변호를 했었어요. 좀 공이 약간 몰린감이 있었다. 평소보다 제구가 너무 좀 실투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날도 크리스 세일이 몰리는 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공들이 거의 다 뭐 안타로 연결이 되거나 적시타로 연결이 되거나 그런 건데 대부분의 공들이 이렇게 좀 몰리는 공들이 많았었어요. 올 시즌 크리스 세일의 성적 같은 거 보면은 제구적인 면에서는 전혀 나무랄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지금 시즌 60이닝 동안 볼넷이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딱히 크리스 세일을 저평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요. 그냥 한번 그것도 오클랜드라는 팀한테 예상 불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였었고 크리스 세일은 통상 워싱턴 애들한테 41타석 동안 211 정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장타 같은 거 많이 안 내주면서 내일은 뭐 지난번 경기처럼 그렇게 큰 거를 맞을 가능성도 좀 적어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내일도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요. 양팀 다 빠따는 개판인데 그래도 선발 투수 차이도 조금 있고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에런 시발레랑 그 콜 어빈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에런 시발레는 올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이에요. 뭐 여러 차례 작년에 클리블랜드 때는 되게 잘했는데 템파베이로 옮기고 난 이후부터는 5점대 방어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올 시즌 방어율도 5.37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꾸준하게 템파베이 소속으로는 5점대 중반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 그나마 뭐 이렇게 ERA 대비 FIP 같은 것들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아봤자 4점대 중반이거든요. 엄청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고 그나마 최근 2경기 켄자한테 5이닝 2실점 볼티한테 5.1이닝 2실점 하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에런 시발레를 좋게 기대할 만한 이런 건덕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콜 어빈 뭐 최근 2경기 얘는 5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여러 차례 콜 어빈은 지금 볼티모어가 타일러 웰스, 존 민스 이런 친구들이 수술 때문에 빠지게 되면서 앞으로도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얘가 원래 오클랜드에서도 에이스 선수이기도 했었고 올 시즌 초반에도 막 멀티이닝 그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 해주면서 선발로 나올 때 꽤나 잘했거든요. 불펜으로 알바 뛸 때 2이닝 무실점하고 한번 3.1이닝 5실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콜 어빈에 대한 믿음이 많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나는 일단 에런 시발레는 조금 실점을 해줄 것 같고 더구나 이렇게 에런 시발레가 볼티모어 애들한테 62타석에 3삼점 정도로 꽤나 쳐맞은 편이고 그리고 콜 어빈도 62타석에 3삼점 정도로 템파베이 애들한테 약했었거든요. 더구나 요즘 최근 빠따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볼티모어보다도 템파베이의 빠따가 조금 올라온 모양새가 있어요. 최근 4경기 동안 볼티모어와의 시리즈 2경기 포함해가지고 10안타 13안타 그 이후에 마이애미한테 12안타 8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그래도 템파베이 빠따가 조금 상승세기는 하거든요. 지금 워낙에 작년에 못하고 있는데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볼티모어도 따지고 보면 최근에는 조금 그전에 비해서는 살짝 올라온 편이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해서 저는 일단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다저스 게임입니다. 사실 올 시즌에 투자를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한 팀이고 투타 양면에서 리그에서 거의 뭐 파워랭킹으로 치면 1, 2등 정도 하는 팀이 아닌가 그 정도의 대결인데 내일 일단 양키스 선발이 조금 아쉽죠. 코디 포티시라는 친구를 올려 썼는데요. 뭐 직전 경기는 5이닝 3실점으로 괜찮게 해줬습니다. 그때 한창 양키스가 선발진들이 되게 잘해줄 때였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되게 못했어요. 12이닝 동안 7.82에다가 얘를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올랐을 때 잘하긴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내일은 다저스를 상대를 해야 된다. 마침 다저스가 무키 베츠나 프리먼
얘네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오타니도 슬슬 담금질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다저스의 하위 타선은 걱정이 많지만은 다저스가 최근 2경기에서 피츠버그한테 11안타 2홈런, 14안타 3홈런 이렇게 치면서 이게 슬슬 빠따가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천진난만한 투수한테. 반대로 이제 야마모토는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양키 빠따를 상대를 해야죠. 양키스 뭐 그냥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적재적소에 잘 쳐주고 있고 빠따가 너무나도 훌륭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야마모토 내용상으로 보면은 65이닝 동안 뭐 피안타 59개, 볼넷 14개 정도로 둘 다 준수한 편이고 홈런도 6개 정도면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편은 아니에요. 삼진도 76개. 그냥 가끔 막 5.2이닝 사실점 이런 경기들을 뭐 한번 하기도 하고 5이닝 사실점 이렇게 두드러 왔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야마모토가 그러니까 포티시 다저스 상대로 호투할 확률보다는 야마모토가 양키스 상대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그냥 야마모토가 평소처럼 어느 정도는 실점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냥 막 가끔 막 8이닝 2실점 해주고 6이닝 무실점 해주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은 야마모토가 기대감 대비 현재 걷어들이는 수학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양키스 빠따 물론 지금 소토가 팔꿈치 쪽에 문제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볼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지, 스탠튼, 소토 이런 친구들의 짜임새도 약간은 좀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바 정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인데 이게 신시내티의 빠사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오늘은 이제 9안타밖에 못 치긴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전에 5경기 동안 2자릿수 안타를 계속해서 쳐오던 그런 흐름들이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볼넷 6개, 안타 9개, 홈런 하나 더 해주면서 8득점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시내티가 요즘 불탄 빠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따지고 보면 OPS는 더 올랐을 거예요.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이러면서. 그래서 신시내티가 지난 한 1, 2주 기간 동안 OPS가 660에서 685까지 리그에서 빠따가 가장 좀 상승폭이 컸던 팀 중에 하나가 또 신시내티다 이런 것도 있고 내일은 이제 저스틴 스틸을 상대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컵스 에이스였는데 올 시즌에는 일단 4.10 정도로 시즌 출발도 조금 늦었고 활약이 조금 약간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직전 경기 신시내티한테도 5이닝 5실점으로 한창 잘 나가다가 쳐맞았었고 좀 회복세였는데 쳐맞았었고요. 저스틴 스틸이 신시티 상대로 되게 약했습니다. 9경기를 해가지고 방어율이 6.68이었었거든요. 더구나 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원정 가서는 12.00 정도로 정말 안 좋았었어요. 69타석에 339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내일 상대하는 릭 로돌로는 컵스 애들한테 57타석에 261 정도로 스틸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리고 이 로돌로가 얘도 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조용조용하게 잘 막아요. 직전 경기 컵스한테도 6이닝 2실점 되게 잘했었고 막 세인트루이스 5.1이닝 2실점 그냥 시즌 방어율이 3.11입니다. 로돌로가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선발 투수상으로도 물론 이름값은 스틸이 있지만은 로돌로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사실 선발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야 되고 최근 빠따 기세 생각하면은 물론 컵스도 요즘에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긴 한데 신시내티가 불빠따는 맞아요. 저는 빠따의 우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한번 신시내티 쪽을 볼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오바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스틸이 신시내티의 애들한테 좀 얻어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로돌로도 정말 깔끔하게 맞는 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실점을 해줄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불펜도 신시내티가 주력을 많이 썼다 컵스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좀 길어지면 점수도 꽤나 나을 것 같고 저는 신시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인데 자 라이언 웨더스랑 로건 알렌이 붙는다. 사실 웨더스가 얘가 되게 좀 운이 많이 없어요. 득점 지원도 많이 못 받고 승운도 많이 없고 그런데 시즌 방어는 3.41입니다. 괜찮은 편이죠. 다만 이제 홈에서는 5.33, 원정에서는 2.16. 원래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는 있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홈에서는 꽤나 쳐맞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직전 경기 한창 잘해오다가 거의 한 5경기 정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텍사스한테 6이닝 4실점 9피안타 쳐맞고 그래도 삼진은 11개 잡았다. 여전히 결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반면에 로건 알렌은 얘는 좀 오락가락이 심했었어요. 직전 경기 코로라도한테 쿠어스에서 1.2이닝 7실점으로 그냥 얻어 터졌습니다. 시즌 방어율 5.83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진한 편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과연 사실 로건 알렌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원래 밤보다는 낮에 잘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내일 경기는 밤 경기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밤 경기에서 한번 호투를 하면서 밤 잔혹사를 한번 끊어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하고 싶네. 클리블랜드가 조용조용히 많이 치기는 해요. 최근에 6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득점 자체는 꽤나 해주는 편이고, 마이애미 빠따는 최근에 4연패 중인데요. 7안타, 7안타, 12안타, 7안타 이렇게 아주 못 친 것까지도 아닌데 최근에 4연패를 받고 있다. 사실 뭐 클리블랜드 사이드 볼만도 한데요. 그러자니 웨더스가 조금 걸린다. 선발이 호투할 가능성은 웨더스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해. 그래가지고 문제인데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샌프란시스코. 로렌젠이랑 로건 웹이 붙습니다. 마이클 로렌젠, 일단 최근에 마이클 로렌젠이 한 4경기 정도 7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한 디트로이트였나? 되게 잘해가지고 필라델피아로 이적도 하고 막 노히트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슬슬 지난 시즌 그 전반기 막바지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찾은 로렌젠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 로건 앱도 원래는 홈이랑 원점 편차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즌 방어율이 2.95인데 xERA 그 이제 홈발을 제외한 거, 구장발을 제외한 걸 보면 4.65 정도로 홈발을 많이 맞는 선수다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원정에서 한 2경기 동안 그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6이닝 2실점 해주고, 매치한테 가서도 시티필드에서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원정에서도 조금 치거든요, 얘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양팀 다 선발 투수 컨디션 요즘에 나쁘지 않은 편이고, 물론 웹이 직전 경기 그 양키스한테 홈에서도 7이닝 4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양키스는 누구도 막지 못할 만한 팀이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경기도 그냥 언더 같은 거 볼만하다 싶습니다. 요즘에 텍사스 불펜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 다만 내일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로렌젠이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52타석 동안 3일사 논도로 좀 약했다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볼넷 같은 거 정말 안 좋고 장타율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좀 똑딱이 정도의 그런 짧은 단타만 맞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 좀 해보면서, 로건 웹이 텍사스 애들한테 68타석 177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7.5여도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들이 이렇게 승패 사이드 보기가 어려운 경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경기 화싹 대 보스턴인데요. 이 경기는 조금 외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화싹이 14연패를 박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1924년 8월 달에 거의 100년 전에 13연패를 당했던 1924년 8월 달에 13연패를 박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4연패를 박으면서 화이트삭스 구단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긴 연패 기록을 갱신을 하게 됐다. 화싹은 구단 역사를 봐도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까지 볼만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내일 마침 팀 에이스 게럿 크로시에가 등판을 합니다. 게럿 크로시에 최근 7경기 동안 40이닝 1.35 삼진 53개 막 이렇게 하면서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크로시에가 화싹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화싹이 요즘에 빠따적으로 조금 뭉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는 뭐 4안타에 그치긴 했지만은 막 13안타 치고 9안타 치고 이러면서 컵스와의 시리즈에서 그 거의 한 1점 차로 지면서 아쉽게 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일도 화싹이 좀 이렇게 뭉칠만한 그런 연패를 진짜 끊어야겠다 이런 게 되게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 물론 어제가 이제 타이 기록이었으니까 깨고 싶었겠죠. 근데 상대가 테너 하우크였다. 보스턴 빠따도 우드포드를 엄청나게 때려 부쉈고, 어제는 이제 화싹이 좀 질만한 구도였었고요. 근데 쿠퍼 크리스웰 정도면은 크로시에가 이 선발 맞대결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고 볼만하고, 보스턴 빠따도 요즘에 무섭기는 해요. 어제만 24안타, 그 전에 애틀랜타한테 막 13안타 이렇게 치면서 보스턴 빠따도 요즘에 무서운 건 맞거든요. 최근 6경기 동안 보스턴이 그 12홈런 막 이렇게 까면서 보스턴 빠따도 정말 무섭기는 한데, 근데 게럿 크로시의 역량이면은 어느 정도 닫아줄 만은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예요, 패스. 사실 이게 보스턴이 뭐 정배였다 그랬으면은 화싹 역배 같은 거나 뭐 프렌 같은 거 이렇게 가겠는데 내일 화싹이 또 정배거든요. 이러면 못 가지.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켄자 대 시애틀 경기, 이제 다니엘 린치랑 브라이스 밀러가 붙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시애틀의 선발 투수들이 올 시즌에 스플리터를 많이 좀 갖췄다. 근데 그 중에서도 브라이스 밀러는 그 스플리터 구종을 이렇게 한 20% 가까이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플리터가 구종평가상으로도 플러스 4 괜찮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156에다가 자연타율도 적고, 브라이스 밀러의 스플리터가 꽤나 먹히고 있다 이런 건데, 내일 이제 캔자스시티를 상대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 스플리터 상대 판트리 상대로 세인트루이스 애들이 스플리터를 조금 상대를 잘한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올 시즌 이 스플릿 핑거
스플리터라는 공에 대해서 어떤 팀들이 가장 상대를 잘했냐? 공교롭게도 1등이 켄자입니다. 리그에서 스플리터를 상대를 가장 잘한 팀이 켄자였다. 이게 평균이 0.02 리그 평균인데 평균보다도 4.2점이나 스플리터 상대로 잘 뽑아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스플리터 상대 대처를 가장 잘한 팀이 켄자라 가지고 내일 경기는 브라이스 밀러가 또 홈도 아니고 원정이잖아요. 올 시즌의 브라이스 밀러 홈에서는 2.13, 원정 4.76.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는 편이고 내일은 브라이스 밀러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볼티 원정, 양키 원정에서 둘 다 5실점을 한 바가 있었다. 휴지 원정에서도 6이닝 4실점 이렇게 했어가지고 내일은 브라이스 밀러가 조금 불안정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해보고 싶고요. 다니엘 린치, 켄자의 좌완인데 딱히 눈에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 전에 뭐 미네소타 상대로 5이닝 3실점 하고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딱히 뭐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쳐맞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하네요. 어느 정도 실점을 줄 것 같고 내일은 브라이스 밀러가 좀 많이 시달릴 것 같다. 이런 생각대로 한다면은 빠따상으로는 그래도 시애틀보다는 요즘에 켄자가 괜찮습니다. 연일 그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10안타 기록을 하면서 점수도 꽤나 뽑아주기도 하고 내일 켄자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는 평소보다 잘 친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켄자 사이드에다가 오버 한번 볼게요. 이게 나는 시애틀이 물론 오클랜드 원정에서 2승 1패로 잘하긴 했지만은 최근 그 마지막 두 경기 동안 4안타에 그친 점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빠따상으로는 켄자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선발은 브라이스 밀러가 조금 앞서지만은 여러 요소들이 브라이스 밀러한테서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자, 원래 이 곰버가요 콜로라도 이적 전에는 세인트루이스 소속이었어요. 그래갖고 세인트루이스가 버린 투수가 올 시즌에 콜로라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입장인데 곰버는 지금 시즌 방어율 3.06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저스한테 3이닝 3실점으로 조기에 좀 두드러 맞는 그런 모양새가 있긴 했지만은 여전히 콜로라도에서는 내놓을 만한 선발입니다. 거의 뭐 1선발로 봐야죠. 퀀트릴, 곰버, 여기다가 뭐 펠턴이나 다코다우스까지는 콜로라도가 충분히 내놓을 만한 선발 자원이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 타이 블라크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콜로라도 선발진이 최근 몇 년을 살펴봐도 구색이 꽤나 갖춰진 편이에요. 그리고 랜스 린 올 시즌 방어율 3.23 작년에 비해서도 특히 피홈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호전되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성기를 보냈던 클럽 세인트루이스에 와가지고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전 필라델피아한테 4이닝 4실점으로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떨어져 나간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 그래도 최근 6경기 동안 30.2이닝 3.82 정도로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실점은 많았는데 본인의 자책점 자체는 적은 편이어가지고 실점은 많았는데 책임은 좀 적었다. 이런 얘기들은 할만하네요. 요즘에 콜로라도 빠따 보면은 이 경기도 오바 같은 거 하기도 어렵고 세인트루이스도 한창 잘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빠따가 살짝 내려온 느낌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 경기는 패스예요, 패스. 다음 경기 천사 대 휴스턴 경기. 이게 요즘에 이상하게 잘하고 있는 애가 그리핀 캐닝이거든요. 그리핀 캐닝 지금 시즌 방어 4.69인데 시즌 초반에는 되게 못했어요. 근데 최근 6경기 동안 2.36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 경기당 이제 6이닝 조금 못 먹고 있는데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볼넷이라든지 그 이제 삼진도 많이 못 잡고 이런 투수다 보니까 FIP 상으로는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2.36으로 트럼하는 것 자체는 잘한 편입니다. 그리핀 캐닝이요. 그리고 프랜버 말데즈 시즌 방어율 3.95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한창 이제 오락가락 많이 하다가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7이닝 실점으로 한번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프레모 발데즈가 통상 천사한테는 약간 아쉬웠었어요. 이제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에도 6.1이닝 5실점, 5이닝 8실점 이렇게 전반기까지는 되게 잘했어. 근데 후반기 프레모 발데즈가 그 흔들리는 시점부터는 갑자기 천사한테도 많이 맞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데즈가 정상이면은 언더를 좀 편하게 보겠는데 근데 프레모 발데즈가 요즘에 한 경기 잘했다가 한 경기 못했다가 널뛰기 피칭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천사한테 쳐맞았던 게 지금 뭐 한 달도 안 했습니다. 한 2주 전이어가지고 내일 푸발이 어느 정도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팀 다 최근 빠따는 너무 못 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사가 OPS가 이제 한 2주 전에 710이었는데 지금 684까지 후퇴를 했거든요. 최근 천사는 지금 무려
13경기 때 한 자릿수 안타. 샌디에고 상대로 3연승을 했지만은 4안타, 5안타, 6안타에 그쳤고 2점, 4점, 3점을 뽑는데 그쳤다. 다 그냥 언더게임만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휴스턴의 빠따 하락세도 그렇고 내일 휴스턴이 우한 상대로 원정 반경기 때 평소보다도 특히 못 친다 이런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언더 가고 싶기는 하네요. 다만 그리핀 캐닝은 통산 휴스턴전 6.99였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되게 안 좋게 찍히긴 하더라고요. 발데드는 천사 애들한테 353, 그리핀 캐닝은 휴스턴 애들한테 300 이런 식으로 이런 기록은 안 좋게 찍히긴 하는데 그냥 양팀 다 요즘에 빠따를 너무 못 쳐. 그냥 그런 것들 보면 언더 정도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자, 오클랜드 대 이제 토론토 경기인데, 자, 호건 해리스라는 친구가 등판하죠. 작년에도 몇 번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5월달에 마이너리그에서는 12이닝 동안 14K 8BB 3.72 정도로 그냥 적당히 해줘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오클랜드는 뭐 아무래도 올 시즌이 그래도 빠따라든지 불펜 이런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선발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트리플링이나 알렉스 우드 이런 애들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 선수도 올려 쓰고 있고 메디나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가장 직전 경기에서는 5.2이닝 3실점 정도로 괜찮게 해준 바가 있긴 했었어요. 호건 해리스가. 근데 뭐 워낙에 표본이 부족하니까 믿을 거는 별로 없고, 반면에 크리스 배싯 최근 6경기 동안 딱 배싯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83에다가 33삼진, 홈런은 한 방밖에 안 맞았다. 여러 차례 배싯은 근데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얼마 전에 화싹한테는 5이닝 무실점,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도 6.1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 원정도 꽤나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배싯도 옛날에는 오클랜드 소속이었었거든요. 근데 2022년 이후로 이제 다른 팀으로 적을 옮긴 이후로는 오클랜드 상대로 3경기 동안 8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8이닝 2실점, 특히 오클랜드 원정에서만 8이닝을 2번 먹었거든요. 이렇게 콜리세움에서는 좋은 기억이 있는 배시시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선발상으로도 배시시 괜찮고 최근 폼도 그렇고, 내일 뭐 양팀 다 빠따상으로는 오클랜드는 평소보다가 훨씬 못 치고 토론토는 평소보다 잘 치고 이런 모양새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 이게 오클랜드가 요즘에 2안타, 8안타, 5안타, 2안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어. 최근 이제 10경기 중에 2번밖에 오바가 없는데 두 자릿수 안타를 칠 때가 아니면은 전부 다 언더였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죠. 내일 또 배싯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요즘에 이런 특정 조건에서는 되게 못 친다고 하니까 내일도 오클랜드가 잘 칠 포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토론토 사이드를 좋게 보면서,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토론토의 마무리 이미 가르시아, 요즘에 로마노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이미 가르시아가 마무리인데 연투긴 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토론토 빠따도 그래도 불개주가 살아나면서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빠따도 토론토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인데 제가 요즘에 맨날 얘네들 패스를 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이게 마이클 킹이 너무 들쭉날쭉해 해서 그런데 사실 뭐 언더 같은 거 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기준점이 7.5더라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이 새끼도 원정에서도 못했는데 여전히 홈에서도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어제는 10안타 치기는 했는데 득점이 3점에 그쳤어요. 사실 저거보다 많이 났어야 되는데, 사실 빠따상으로는 꾸준한 면에서는 샌디에보다는 애리조나가 낫다 이런 생각이고, 선발상으로도 킹이랑 파트는 좀 또이또이라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꾸준하게 그냥 일관성 있는 쪽은 파트인데, 그래도 마이크 킹은 긁히면 졸라 잘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켄자한테 7이닝 2실점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냥 너무 좀 뭐랄까 변수가 많은 게임인 것 같아. 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기준점도 너무 낮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은 이번 국대 주간이 이제 한 2, 3일 뒤면은 유로 본선이 개막이에요. 그래갖고 이미 유로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이런 평가전에서 막 주축 선수 내보내가지고 혹시 모를 부상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그런 뭐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내세울 수도 있는 편이고, 그런 주간이어가지고 고배당 노리는 게 제일 적합해요. 체코가 요즘에 노르웨이 원정에서도 역배받아가지고 이거 프렌이 아마 1.7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체코가 요즘 그런 팀입니다. 원정에서의 프렌이라든지 이런 거 꽤나 잘 잡거든요. 그 네이션스 리그 A등급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 요즘에 꽤나 볼만한데 마침 상대가 몰타다. 몰타는 뭐 이렇습니다. 최근에 뭐 벨로루시랑 비기고 슬로베니아랑 비기고 이렇게 의외의 이런 모습들을 거둔 적은 있어요. 그래도 잉글랜드, 우크라이나, 몰타 이런 팀들한테도 예선에서 밟힌 팀이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몰타는 엄청 못하는 나라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체코 상대로 유의미한 경기 결과를 좀 거두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경기가 또 오스트리아 중립 경기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체코가 마땅히 뭐 출정식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양 팀의 체급 차이는 꽤나 있어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도 체코가 유의미하게 토너먼트에서 상위권까지 오른다? 그런 기대치까지는 안 되긴 하네. 근데 이 경기 정도는 제가 오늘 경기 뭐 햄무나 무승부 이런 거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체코 사이드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마침 지금 딱 유로 직전 평가전이어서 체코가 힘을 많이 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들 체코 대 몰타 경기에서 무승부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체코 사이드를 좋게 보고요. 최대 언더까지도 한번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순서가 이제 아르메니아 대 카자흐스탄 경기인데요. 얘도 둘 다 이번에 그 유로 본선 못 간 팀들이고요.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 홈구장에서 합니다. 솔직히 그냥 왁구상으로는 이거 무승부라든지 아르메니아 햄무 사이드 이런 게 제일 괜찮긴 해요. 무승부나 햄무, 언더 이런 것도 볼 것 같은데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도면은 아르메니아랑 좀 비슷한 레벨이나 카자흐스탄이 살짝 위라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햄무보다는 무승부가 나을 것 같아. 아르메니아가 카자흐스탄보다 뭐 홈이라고 해도 실력상으로 윗급이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갖고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고 무승부 충분히 갈만하다 이런 생각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알바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오늘 경기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경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바니아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체코, 폴란드를 제치고 조 1등을 했어요. 물론 체코랑 동승점이긴 한데 미리 알바니아가 조 1위 진출을 확정 지었었죠. 요즘에 알바니아 최근 평가전에서는 칠레한테도 지고 스웨덴한테도 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리히텐슈타인 정도 밟아주면서 유로 대회 출정 준비는 마친 상태이고요. 아제르바이잔이랑 하는데 확연하게 양팀 간의 격차는 꽤나 있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이 경기도 중립구장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알바니아가 딱히 홈발 같은 건 없겠지만은 그냥 이 경기도 알바니아가 상대적으로 위급 레벨은 맞는데 최근 뭐 A매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알바니아가 아무리 못해도 햄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다른 경기처럼 무승부를 내다본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최대 햄무 정도 아니면 언더 저는 그 정도만 내다보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잉글랜드 대 아이슬란드 대 이 경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게요. 잉글랜드가 얼마 전에 그 평가전에서도 라인업이 되게 가벼웠었습니다. 보스니아와의 경기였는데 본선을 앞둔 평가전에서는 딱히 큰 힘을 쏟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뭐 오늘 경기도 그냥 가볍게 생각할게요. 잉글랜드가 2만 정도? 아이슬란드가 또 이제 피지컬이 좋은 팀답게 빡빡하게 한다면 햄무 같은 것들도 노려볼 만한데 그냥 이 경기는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난 햄무보다 그냥 잉글랜드가 개패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 이 경기 또 뭐 웸블리에서 하니까 홈이기도 하니까 딱히 잉글랜드가 뭐 애먹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네요. 아이슬란드도 구드문드선 같은 올 시즌에 제노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잉글랜드의 벽을 넘기는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다음 폴란드 대 우크라이나 경기. 솔직히 이 경기 무승부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맨날 이번에 폴란드도 플레이오프에서 진출을 가까스로 했었고 폴란드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기대치를 충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이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 역사를 뒤져봐도 역대급 선수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화합이 좀 별로예요. 저는 폴란드는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여러가지 국내 외적인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지만은 그래도 저력은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그 유로대회 본선 같은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냥 무승부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뭐 폴란드의 홈 바르샤바에서 펼쳐지고 여러가지로 폴란드가 좋은 건 맞아요. 사실 얘네 둘은 지금 국제 정세상으로도 좀 동맹국의 입장이에요. 폴란드가 특히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후에서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고 최대 뭐 우크라이나의 프랭 같은 것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폴란드의 햄무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프랭을 볼 정도로 전력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릴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 다음 독일 대 그리스인데 자 이 경기도 독일의 멘헨글라드바흐 이번에 독일이 유로 개최국이잖아요. 가장 최근 평가전에서 우크라이나랑 비기긴 했지만은 3월달에 프랑스랑 네덜란드도 잡고 이러면서 일본한테도 지고 오스트리아, 터키 막 이렇게 졌잖아요. 독일답지 않게 이렇게 많이 졌단 말이야. 요즘 들어서는 이제 또 유럽에서 한 칸 하는 그런 팀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독일은 꽤나 자리 잡힌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직전 경기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도 다소간의 로테이션을 돌린 바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스가 아마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블리티 같은 간판 공격수도 있는 편이고 두비카스 같은 좀 몸빵도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스의 라인업이 그렇게 엄청 나쁜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카스 같은 일도 뭐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팀 공격의 이런 방향성 같은 거 제시해주고 있긴 한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이 경기도 독일 무승부 같은 거 가볼 만도 한 것 같아. 물론 독일이 그 유로 본선 앞두고 출정식이다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라인업에 힘을 많이 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리스가 최근 A매치 평가전에서도 프랑스랑도 비기고 그전에도 뭐 네덜란드한테도 1대0으로 겨우겨우 아쉽게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고 프랑스한테도 1대0으로 비비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의 레벨이 그래도 꽤나 되긴 합니다. 이름값에 비해서는. 저는 이 경기 사실 엄청 신뢰는 안 되긴 하는데 독일의 햄무 내지 최대 무승부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루마니아 대 리히텐슈타인 그냥 볼 거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이거는 과연 이햄무를 갈 것이냐 마헨을 갈 것이냐 싸움인데 저는 사실 이햄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볼게요. 물론 리히텐슈타인이 유럽 최약체 팀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루마니아도 최근 평가전을 보면은 뭐 불가리아한테 비기고 북아일랜드랑도 비기고 콜롬비아한테 지고 그전에는 막 스위스도 잡고 하면서 루마니아의 기세가 되게 좋았긴 했거든요. 4대0 이상으로 이길 수 있냐 그 가능성이랑 햄무 2대0 정도로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할 것이냐 저울질을 한다면은 물론 루마니아도 오늘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을 많이는 안 쓸 거란 말이죠. 얘네들도 이번에 또 본선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냥 고배낭 같은 거 가볼 만해 이 경기도요. 저는 뭐 햄무나 마헨 특히 3.5 마인 이런 거 중에서는 나는 3.5 마인보다는 햄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루마니아의 이 햄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 스코틀랜드 핀란드는 그냥 패스할게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승부 내다보는데 그냥 고배당 건질 건데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그냥 그 정도 생각만 드네요.